공법이 제일 쉬웠어요. 오늘은 용도, 지역, 지구, 구역에 대한 내용을 강의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런 얘기죠. 우리가 배웠던 도시군 관리 계획이 있다면 이들은 그 해당 지자체의 일정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을 지정하게 됩니다. 이런 얘기죠. 공법은 먼저 선 계획 후 개발로 먼저 계획을 세우고 그에 따라 개발을 통제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개발이 사개발이 된다면 사개발은 선 계획에서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을 두어서 실질적으로 토지 소유자의 사개발에 대한 행위 제한을 하는 거죠. 일단 처음 듣는 분들에 대한 기본적 개념 정의를 위해서 가장 노멀하고 아주 쉬운 설명을 드려볼게요. 지금 토지가 있고 도로 옆에 두 개의 필지가 있어요. 공법이라는 도시계획이 없다면 이 사람은 집을 지려고 하고 여기는 5대 가업을 유지하고 있는 명문 집안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돈도 많고 사회적으로도 영향력 있는 집안이지만 이들이 하는 게 뭐냐면 폐기물 처리업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온갖 폐기물을 갖다 놓고 처리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버린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곳이라고 한다면 여기는 굉장한 악취가 나겠죠. 이럴 때 두 토지 소유자의 충돌은 격렬합니다. 이거는 엄청난 혼란이 와요. 그러면 용도 지역을 지정해서 여기는 주거 지역이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은 못 들어와. 이러면 이 사람은 여기 들어올 수가 없겠죠. 그러면 집을 지려는 사람들끼리 모여 있으면서 그들끼리 안정적인 어때요? 토지 이용의 집단화가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용도 지역이라는 걸 지정하고 그를 통해서 건축물의 건축이나 사이즈를 통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용도 지역을 지정해서 실질적인 사개발을 통제를 해요. 그랬는데 그러면 여기는 집들 지어라, 주거지역. 이쪽으로 가서 보면 여기는 어떻게 해요? 상가 같은 거 질 수 있다, 상업지역. 이쪽은 공업지역, 공장 짓는 건 일로 와라. 이쪽은 녹지지역.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느 정도의 개발을 억제해 두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용도 지역이라는 걸 뒀는데 녹지지역이면 개발을 억제하지만 여기 옛날부터 마을이 있었다면 이 마을이 있는 곳은 행위 제한에 대해서 조금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요거를 주거지역으로 하면 주거지역에 맞게 개발의 밀도가 높아질 때 주변에 교통 인프라가 없어요. 그러면 얘를 교통 인프라 높여주면 얘들만을 위한 어떤 세정 행정의 불합리한 모습이 생깁니다. 여기다가 전기수 가스 막 깔아주면 엄청나게 간이 길게 가야 돼요. 그러면 안 되겠구나. 이럴 때는 안 되겠다. 취락지구. 용도 지역의 행위 제한에 2차적인 제한을 줌으로써 그 특정한 상황에 대해서 내용을 어떻게 해요? 맞춰주는 게 용도 지구이다. 다시 볼게요. 여기가 상업지역인데 이런 상업지역이 우리 보는 것처럼 아주 경관이 좋아요. 서울특별시 종로 같은 데 보면 남산이 있잖아요. 북한산도 있고. 그러면 이런 데다가 경관지구, 그래서 어떻게 해요? 높은 건물 짓는 걸 막는 거죠. 이렇게 용도지구라는 걸 정합니다. 그리고 용도구역, 실질적으로 여기에 보니까 아주 수려한 산세가 있어요. 수려한 산세가 있는데 이런 수려한 산세를 조금 더 보호를 해야겠다. 그러면 이런 데가 도시 자연 공원 구역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서 개발을 억제하는 거죠. 그럼 이런 용도 지역지구 구역이라는 게 등장해서 그 토지 소유자가 뭔가 건물을 짓거나 본인 필요한 토지 이용행위를 하려면 그 토지 소유자에 대해서
우리 선계획은 용도지역주거 구역이 이러니 개발하려면 이렇게 해. 이거는 개발을 막아놓은 땅이니까 하지 마. 결국 난개발을 막기 위한 사개발을 통제하는 게 뭐다? 용도지역주거 구역입니다. 여기서 이제 기억할 것은 결국 토지 수요자는 행위자를 받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기요 선생님, 쟤는요 상업지역 돼서 빌딩 졌는데 나는 이거보다 더 큰 땅인데 녹지적이라 아무것도 못한대요. 나 좀 손해보니까 보상해 주세요. 국가는 이런 용도지역지구 구역에 대한 지정에 따른 행위제한에 따른 내용에는 보상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면 지금 보는 것처럼 용도지역지구 구역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가 되면 토지 소유자에 속한 용도지역지구 구역에 따라 토지용에 대한 제한을 받게 된다. 이는 일종의 계획 제한으로서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공공복리를 위하여 재산권에 대한 사회적 제약으로 보아 별도의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그런데 그 뒤에 이제 조금 더 깊게 들어가는 게 있죠. 다만 그 제한의 내용이 수인의 범위를 벗어나 특별한 희생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보상의 대상이 된다. 이게 뭐냐면 수용유사 침해의 논리예요. 그래서 어떤 거냐면 나중에 배우는 도시계획설부지 지목이 되어 땅 10년 미집행에 대한 보상 청구 같은 게 있습니다. 매수 청구라고 하는데 그거는 나중에 볼게요. 일단 여러분 머릿속에 용도지역지구 구역은 행위제한을 한다. 보상은 없다. 이건 기억하셔야 돼요. 핵심 콕콕이라고 해서 지금 기본적인 얘기가 나오는데 요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요건 다시 한번 정리하기로 하고, 그럼 이제 용도적 지정. 용도적이란 토지의 이용,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운이 정지를 도모하기 위해서 서로 중복되지 않게 도시관리구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어떤 얘기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용도지역이 이렇게 해서 공업지역이 지정되는데 용도지역이 옆에 주거지역 지정될 때 주거지역이 만약에 지정되면서 이렇게는 지정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지정되더라. 그래서 중복된 데가 나오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여러분 용도지역이 뭘 얘기하느냐, 이거 읽어보면 그냥 대충 끄덕끄덕하고 넘어가는데 구체적으로 개념을 잡아볼게요. 어떤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내가 땅이 있는데 여기다 건물을 짓고 싶어요. 근데 길 건너 숙박설이 잘 되니까 나도 숙박설 짓겠다. 이때 난 안 된대요. 왜 안 됩니까? 길 건너는 되는데 걔네는 상업지역이라 건축물의 용도가 맞습니다. 근데 이 땅은 주거지역이라 호텔을 못 짓습니다. 즉 용도지역은 건물 짓기 위한 건축허가 제한이에요. 다시요. 100평의 땅이 있는데 1층으로 단독주택 짓는데 쟤는 60평 졌어요. 그러니까 나도 60평 지으니까 넌 안 된대요. 100평인데 왜 똑같은 100평인데 안 됩니까? 저기는 주거지역이라 건폐율이 60%, 너는 녹지지역이라 건폐율이 20%, 20평만 져라 이거죠. 즉 용도지역은 이렇게 건축허가 기준이 돼요. 그 다음에 높이 제한 등을 제한한다. 이 높이 제한에 대한 얘기는 나중에 건축법 편에서 내용을 정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출제위원이라면 이런 문제 한번 내보겠어요. 다음 중 용도지역으로 통제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1번 건축물의 용도, 2번 건폐율, 3번 용적률, 4번 1조 높이 제한, 5번 그래서 어떻게 해요? 딱 튀어나온 게 엉뚱하게 튀어나온 거예요. 이제 어때요? 예를 들면 토지 분할 뭐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근데 이제 여러분 토지 분할이라는 것은 별도로 개발행위에서 정하는 얘기죠. 물론 토지 분할에 대해서도 용도 지역별로 분할할 수 있는 그런 차이점은 건축물이 있는 대지 없는 대지에 따라서 그쪽 법에서 차등을 두는 거지 용도 지역 갖고 차등 두는 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은 이런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운이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서로 중복되지 않게 도시관리구로 결정한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경제적 효율적. 집 짓는 사람끼리는 여기로 모여라. 상가 질 사람은 일로 모여라. 공장 질 사람은 모여라. 그럼 굉장히 경제적 효율적인 얘기가 나오는 거죠. 자, 그럼 이게 용도지역이 되는 거고, 그럼 종료? 국토부 장관 시도 대도시장은 다음에 한 해에 해당하는 용도적 지정 변경을 도시군 관리계로 결정한다. 자, 도시지역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기 예상되어
체계적인 개발정비 관리 보전이 필요한 지역 중에 하나를 정한다. 주거지역, 집 짓는 거, 상업지역, 상가나 업무시설 짓는 거, 공업지역, 제조시설 짓는 거, 녹지지역, 자연환경 녹지 산림보호 보건위생 보완 도시 무지산 확산 방지를 위해 녹지 보전 필요한 지역 써 있죠. 그럼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다른 것은 좀 이해가 돼요. 근데 여기서 갑자기 보면 보안이라는 표현 나오잖아요. 이 보안이라는 표현 때문에 저도 처음에 녹지 지역에 군부대가 있으니까 이게 보안이구나 했는데 이건 군사용어는 아닙니다. 녹지 지역이 없다면 주상공업 쪽의 도시를 다 채워버리면 여름철에 온도 조절 능력이 통제되지 못하고 굉장히 아스팔트 때문에 이글이글 불타오를 때 엄청난 피해가 있을 수 있어요. 코로나가 나온다. 문제가 심각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녹지 지역이라고 하는 데를 두고서 도시의 보안을 유지해요. 녹지 지역이 없으면 여름철에 장마가 올 때 침수 피해가 많아져요. 도시가 위험해지죠. 그럼 이렇게 해서 도시지역이라는 개념을 두고 있고 그 다음 관리지역을 딱 보면 관리지역 도시지역에 준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림법의 지능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준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다음 하나에 준한다. 보전관리지역은 자연환경 산림보호, 수질오염 방지, 녹지공간, 생태계 보전 등의 보전 필요하지만 용도지역 등을 관계를 고려해 볼 때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지정해서 관리하기 곤란한 지역을 말한다. 생산관리지역, 농업, 임업, 어업 등의 생산을 위해 관리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해서 관리하기 곤란한 지역을 말한다. 계획관리지역, 도시지역의 편입이 예상되는이죠. 계획관리적 표현에 곤란하다는 표현 나오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어디서 많이 본 거 나오면 다 맞아 보여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보전관리에 대한 다음 중 잘못된 것을 고르시오. 보전관리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 곤란한 이 표현을 써요.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 곤란한 지역을 말한다. 도시지역, 도시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 곤란한 지역을 말한다. 그럼 다 비슷한 거니까 맞아 보여요. 아니라고요. 여기는 뭐요? 도시지역의 편입이 예상되는 이런 표현이죠. 그 다음에 농림지역이 나오는데 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표현으로 봐요. 농지법의 농업지능지역, 산지관리법의 보전산지 등으로 농림업을 진행시키고 산림을 보전하기 위한 지역이다. 자, 후술할게요. 자연환경 보전지역, 자연환경, 수자원, 해안, 생태계, 상수원, 국가유산 기본법에 따른 국유재산의 보존과 수산자원을 보호, 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마다 자연환경 보전지역을 말한다. 써있는데 자 그러면 요걸 갖고 일단 여러분 제가 도표를 하나 그려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공법을 들으실 분들은 이 도표를 꼭 좀 외우셔야 돼요. 그래야 이후에 여러분이 중개사 공부하면서 나오는 수많은 얘기들에 대해서 내용이 이해가 될 테니까요. 자, 그러면 일단 이렇게 보겠습니다. 대한민국에 지도가 있다면 대한민국 국토에서는 보존할 땅이 있고 개발할 땅이 있어요. 선 계획을 세워서 개발할 땅과 보존할 땅을 나누죠. 그러면 보존할 땅을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개발할 땅을 도시지역이라고 한다면 도시는 개발의 방향에 따라서 네 가지 축이 나와요. 일단 집을 짓자 주거지역, 개발을 하자 상가 짓자 상업지역, 상업지역,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공장들을 짓자 공업지역, 그 다음에 도시지역 내에서도 좀 보존하자 녹지지역. 그 여러분이 지금 현재 주상공록이라는 개념은 배웠습니다. 그런데 일단 여기서 좀 정리를 치고 들어가서 할 게 좀 있네요. 보존과 개발의 중간에 어설프게 낀 데가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굉장히 애매하죠. 이런 데는 관리를 잘 해야 돼요. 여러분 이제 학교에서도 관리 대상 학생이 있잖아요. 아예 공부 열심히 하는 애들은 공부 열심히 하는 걸로 둬요.
아예 공부 안 하고 예체능으로 가는 애들은 그쪽에서 해요. 근데 보면 어떻게 해요? 이거는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애매한 애들이 문제가 되죠. 이런 애들이 요주의 관리 대상이에요. 그럼 얘들은 아예 공부하는 애들은 뭐 체육부에서, 공부하는 애들은 학교에서, 체육부 애들은 체육부에서, 미술부는 미술부, 음악부는 음악부에서 다 통제를 하는데 공부도 안 해. 이런 예체능도 아니야. 이런 애들이 괜히 사고치무하니까 선생님들이 별도 관리합니다. 군대에서도 일반적인 병사 말고 관리 대상 병사가 있잖아요. 아예 안 되는 애들은 중간에 제대시켜서 보내요. 의가사 제대나 불명예 제대시켜서 보내잖아요. 근데 군대 생활 열심히 하는데 이것도 저것도 아닌 애들은 용의주도하게 관리를 잘해야 돼요. 즉 개발과 보존 중간에 껴서 용의주도한 관리가 필요하다. 그럼 이런 겁니다. 특정 지역의 땅을 딱 보니까 농림적으로 지정해야 되는데 이 농림적 지정에서 행위자를 하려고 보니까 이 옆에가 어때요? 엄청나게 메밀밭이 많아서 메밀꽃 축제할 때 보면 난리가 나요. 그래서 자꾸 이 지역은 농림적으로 지정해서 관리하기 곤란하다. 그럼 어느 정도의 개발의 침투가 되는 걸 좀 열어주면서 관리해야겠죠. 이런 데가 뭐다? 생산관리예요. 여기 곤란하니까. 다시요. 여기는 누가 봐도 수려한 산세가 있고 굉장히 보호가 강해야 돼요. 그럼 자연환경 보전지역인데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온천이 터지는 거예요. 그럼 이 온천이 터지는 데는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놀러 오다 보니까 자꾸 자연환경 보전지역에서 훼손이 나와요. 그럼 이런 데는 어떻게 해요? 자연환경 보전적으로 그런 관광 상품 때문에 자연환경 보전적으로 지정해서 관리하기 곤란하다. 그럼 이런 게 뭐가 돼요? 보전관리가 되는 거죠. 이들은 모두 곤란합니다. 그런데 지금 도시적의 개발과 보전의 경계선이 시간이 가면 이쪽으로 갑니까? 이쪽으로 갑니까? 지금 이쪽으로 간다는 분은 하여튼 조금 더 이 공부 이전에 세상을 넓게 돌아다녀 보시고 오셔야 되고 정상적인 사람은 이 선은 일로 가는 거죠. 그러면 일로 가면 이쪽에 있는 관리지역은 도시지역에 넘어오게 되면 이쪽에 있는 관리지역은 도시지역의 편입이 예상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도시지역의 편입이 예상되는 데는 난개발될지 모르니까 계획을 잘 세우면서 관리해야 돼요. 이게 뭐다? 계획관리지역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제가 이 도표를 만들었는데 이 도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미지를 둬야 돼요. 왜냐하면 나중에 여러분이 공법이 그냥 쭉 일자로 나열하면 너무 외울 게 막 띄엄띄엄 이빨 빠듯이 외워야 돼. 힘들어요. 근데 나중에 공법을 이렇게 탁 틀어놓고 보면 뭐뭐 얘기할 때 동그라미 탁탁 치면 여기 이해가 돼요. 그리고 나중에 문제 풀 때 이 지도를 넣으면 턱 풀려요. 자,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일단 나중에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건 그때 가서 보기로 해도 저쪽은 보전, 이쪽은 개발, 밑에는 보전, 위에는 개발. 이 논리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농림지역이라는 건 뭘 얘기하느냐? 농지법이라는 1차 산업법과 임업이 산림이 잘하는 산지관리법이 있어요. 이런 산지관리법과 농지법에서 특수하게 관리하는 데가 보존산지와 농업진흥지역이에요. 그러면 산지관리법의 보존산지와 농지법의 농업진흥지역이 농림지역인데 여기서 주의할 건 시험 볼 때 내가 한번 문제 냈거든요. 모의고사 한번 냈습니다. 다음 중 용어 정의 중 잘못된 것을 고르시오. 농림지역이란 농지법의 농업진흥지역과 산지관리법의 보존산지를 말한다. 그러면 안 돼요. 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왜냐하면 도시지역 녹지지역에도 농지법의 농업진흥지역과 산지관리법의 보존산지가 있거든요. 근데 얘들은 농림지역이 아니라 뭐예요? 녹지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시험 볼 때 살짝 돌릴 때 안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99%가 100%는 아니거든요. 이해되죠? 여러분 99%가 100%가 아니다. 지금 여기 나오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농림지역 편에서는 반드시 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이 표현이 빠지면 안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필요한 내용을 다 봤는데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 용도지역의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 그 이제 외울 때 전체적 용도지역은 도간농자, 주상공로 뭐 이런 거는 기본으로 다 외우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을 시킵니다. 자, 주거지역은 뭐가 있냐면 주거지역은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역이 있네요. 그리고 준주거지역이 있죠. 전용 주거지역은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1종 전용 주거지역, 2종 전용 주거지역은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이다. 그러니까 전용 주거지역에는 양호하다는 얘기가 들어가요. 양호하다는 게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밤 6시, 7시 일몰 후에는 동네가 조용하다. 이게 뭐다? 굉장히 양호하다. 이해됐죠? 그래서 전용 주거지역 같은 데는 이종 근생이 못 들어가요. 우리 생활에 근접하고 연접된 게 근린생활시설이라고 하는데 이런 이종 근생이 주로 대표적인 게 술을 파는 음식점 말이에요. 얘들은 저녁에 앉아서 술 먹고 떠들면 시끄럽죠. 양호하지 못하니까 못 들어가요. 그러나 술 안 파는 음식점 들어가요. 이게 뭐냐? 일종 근생이에요. 일종 근생인 커피숍. 저녁에 집 앞에 커피숍 가서 조용히 차 한잔 마시고 온다. 굉장히 양호하잖아요. 빵집이 있다. 이런 것들은 양호하다는 얘기죠. 근데 일반 주거지역은 뭐가 들어가요? 편리하다는 표현이 들어가요. 편리하다는 건 우리 집 옆에 여러 가지 생활편의시설에 근생이 많다는 얘기죠. 근데 이런 근생이 많고 적고에 따라서 1종, 2종, 3종이 나눠지는데 여기는 저층, 여기는 중층, 여기는 중고층 이 표현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전용과 일반 주거지역 양호하다 편리하다 이 표현이 들어가는데 1종 2종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시험 볼 때 장난을 치는데 칠판 보세요. 이쪽은 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런 얘기 해볼게요. 전용 주거지역이란 뭐다? 양호한. 일반 주거지역은 뭐다? 편리한. 양호한과 편리한이 있는데 일단 양호하다는 얘기는 굉장히 조용하다. 편리하는 거는 우리가 집 앞에 여러 가지 생활 편의를 느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전용 주거지역 같은 데 딱 들어가면 주변에 아주 필수근생 편의점 몇 개 있고 없어요. 아무것도. 근데 일반적으로 가보면 앞에 보면 정류장 쪽 나가보면 뭐 굉장히 많습니다. 병의원도 있고 슈퍼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중개사무소도 있고 짜장면집도 있고 굉장히 편리해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일반 주거지역이 있는데 얘네는 다시 1종, 2종, 1, 2, 3이 있는데 이걸 여러분이 외우지 말고 이해를 하세요. 기반시설이 좋다. 그러면 이런 데는 어때요? 2종으로 가요. 기반시설이 안 좋다. 이런 데는 1종으로 가요. 기반시설이 안 좋으니까 이건 단독주택 중심으로 가야 되고 여기는 어떻게 해요? 공동주택 중심으로 가는데 이게 뭐예요? 아파트,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연립주택, 다세대 등을 말하죠. 그러면 여기는 일반 주거지역은 단독 공동이 아니라 저층, 4층, 여기는 중층, 평균 15층, 여기는 층수 제한 없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고밀도로 개발하는 거. 그러니까 기반시설이 굉장히 많은 데는 3종 일반 주거, 기반시설이 어중간하게 좀 있다 2종 일반 주거, 기반시설이 약한 데는 1종 일반 주거를 때립니다. 그러면 시험 볼 때 어떻게 내느냐? 여러분이 이대로 쓰면 다 아는데 이것도 잠깐 섞어서 써요. 어떻게 내느냐? 여러분 지금 이쪽에 화면 다시 보세요. 문제 냅니다. 다음 중 용어 중에 잘못된 것을 고르시오. 2종 일반 주거 지역은 공동주택 중심의 편리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이다. 살짝 돌려내요. 공동주택 얘기 나오는 건 어디 나와요? 전용주거에 나오잖아요. 일반 주거에 대해 요거 끼면 안 돼요. 또 다시 이런 게 나옵니다. 전용주거 지역에 다음 중 잘못된 설명을 고르시오. 1종 전용주거 지역이란 저층주택 중심으로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이다. 다 어디서 봤어요. 다 맞아 보여. 여러분 얘기했죠? 커피숍에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이 있는데 굉장히 친절해요. 근데 얘 때문에 막 갑자기 커피숍에서 머리끄댕이 싸워요. 들어보니까 이거예요. 부부가 왔는데 얘가
어머 또 오셨네요. 지난번에 오셨었잖아요. 이러니까 이제 싸우는 거죠. 이 부인은 남편이 거기 처음 데려갔거든요. 근데 커피숍에 있는 애들은 막 이 사람 저 사람 섞어 보니까 또 오셨네 이 소리 한 거예요. 어떤 년이하고 싸우는 거예요 이게. 막 섞어내는 걸 구분해 내셔야지 제대로 된 서비스가 나가지, 섞어놔도 자주 본 건 다 맞다 이러면 큰일 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는 이런 쪽에 대한 말장난을 가끔 치는 게 공법의 패턴이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전용 주거적은 단독 공동, 일반 주거적은 1로 시작되니까 1, 2, 3 이걸로 이제 구분이 시작된다. 이렇게 외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준주거적은 주거 기능을 위주로 일부 지원하는 상업 업무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이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 보시면 지금 우리 준주거 지역은 지금 우리 보는 것처럼 준주거 지역 우리 보는 것처럼 주거 기능이 있지만 요런데 지금 현재 GTX 여기 생긴 거예요. 그럼 이게 이제 뭐 2종이나 3종 일반 주거 지역이겠지만 이쪽은 상업 지역, 여기도 상업 지역인데 여긴 주거 지역이에요. 그러면 이런 데는 어느 정도 업무적 기능이 많이 들어가는 건축물의 용도가 흡입되게 해줘야죠. 그럼 상업적으로 바뀌게 되면 이건 너무 막 임팩트가 세지는 거고 갑작스레 너무 크게 변하는 거고, 이런 데를 준주거 지역이라고 해서 주거 기능 위주로 해서 일부 상업적 업무적 기능이 보완되기 위한 게 준주거 지역이다. 뭐 이런 정도는 여러분이 어려운 건 없을 겁니다. 다음은 상업적 나오죠. 근린상업지역, 근린지역 내에서 일용 및 서비스 공급을 위한다. 그럼 여기는 어떻게 해요? 옆에 집들이 있다는 느낌이 있으면 돼요. 집들 옆에서 근접되고 인접된 지역에서 그들이 써야 되는 어떻게 해요? 소모품 파는 거. 그 다음 어떻게 해요? 그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거. 즉 근린상업지역은 그들이 상업적이지만 주인공이 아니라 주거지역을 지원한다. 이런 느낌이 들면 돼요. 이게 근린상업지역이에요. 그 다음에 유통상업지역은 도시와 지역 간 유통 기능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게 유통상업지역이다. 그럼 이런 얘기 해볼게요. 지금 여러분 도시라는 데가 있고 그 다음에 지역이 있다면 지역에서 도시로 물건을 보내줘요. 그럼 이 생필품이 도착하는 데가 주로 유통상업지역이에요. 주로 어디냐면 여러분 알고 있는 저쪽 송파구에 있는 가락시장, 이런 데가 보면 용도적 유통상업지역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있는 요 평촌의 안양 인덕원에 저쪽 뒤에 가보면 평촌 농산물시장 있거든요. 여기 가보면 유통상업지역이에요. 도시와 지역을 연결한다. 누가 그 얘기예요. 아니 수원부터 도시인데 왜 한참 안에 있는 평촌에 도시와 지역을 연결한 게 나오냐. 오히려 수원이 연결하지. 그게 아니라 물건은 수원 역전 앞에다 내리는 게 아니라 평촌 농산물시장에 내려서 거기서 물건이 이제 소매점으로 나가요. 그러니까 도시와 지역을 연결한다. 이런 데가 유통상업지역이에요. 또 터미널, 여러분 강남 고속터미널, 이런 데들이 터미널이 있다. 도시와 지역을 연결하잖아요. 우리가 시골에서 버스 타고 오면 만약에 성남 간다. 성남 경계 들어오면 도착했다가 아니잖아요. 성남에 내리는 터미널에 때 도착할 때 이게 도착하죠. 그럼 거기서부터 성남, 분당, 수정구, 중앙구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유통상업적은 도시와 지역을 연결한다. 그 다음에 일반상업적은 일반적인 상업과 업무 기능을 얘기한다. 중심상업적은 도심, 부도심의 상업기능, 업무기능 확충한다. 그럼 이런 얘기입니다. 도심, 부도심이 나오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 도시기본계획 배웠잖아요. 그럼 이런 도시기본계획에서는 뭐가 있냐면 도심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도시기본계획에서 어떤 자기들 관할구역에 특정한 도심, 부도심을 둔다고요. 그럼 이런 데가 뭐가 됩니까? 중심상업적이 되는 거예요. 서울 같은 데는 종로, 강남, 여의도 이런 데가 도심이에요. 그리고 인근에 몇 군데 부도심이 있어요. 이런 데만 중심상업적이 되고 중심상업적은 왕중왕이에요. 뭐냐면 수많은 상업적의 여러 가지 기능을 통폐합시키면서 중심적 역할을 해준다. 이게 뭐다? 중심상업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고로 왕중왕 나왔죠? 중심상업지역 왕중왕, 킹 오브 킹. 저희 학원 이름이 KOK입니다. 그러면 중심상업지역, 그럼 콕부동산학원, 콕부동산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콕이 중심상업지역이다. 이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전용공업지역은 주로 중화공업, 공해성 공업을 수용하기 위한 게 전용공업지역이고, 일반공업지역은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진행되는 게 일반공업지역이고, 준공업지역은 경공업, 가벼운 공업 있죠? 중화공업이 아닌 거, 이런 걸 하되
주거적 상업적 기능이 보완되는 것을 말한다. 이게 뭐죠? 준공업지역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여기 공업지역에 대한 개념 딱 생각하면 전용 일반 준공업지역이 있구나 외우시면 되고, 그 다음은 녹지지역이 있다면 녹지지역은 보존 녹지, 말 그대로 녹지 공간 확보, 개발을 억제하는 거고, 생산 녹지, 농업적 생산을 위해서 개발을 유보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 이제 자연 녹지가 나오는데, 도시의 녹지 공간 확보, 도시 확산 방지, 장래 도시용지 공급을 위하여 제한적 개발이 불가피할 때 이를 인정하고 보존할 지역, 이게 자연 녹지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가장 길고 이해가 안 되는 게 자연 녹지인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이런 얘기 해볼까요? 공업지역은 전용 공업지역, 그 다음에 일반 공업지역, 준공업지역이 있고, 녹지지역은 자연 녹지, 생산 녹지, 보존 녹지가 있어요. 그런데 보존 녹지는 그냥 그대로 녹지 공간 확보, 개발 막는 거예요. 생산 녹지는 농업적 생산을 위해서 개발을 유보한 게 뭐다? 생산 녹지예요. 개발을 유보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언젠가는 개발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는 게 유보예요. 무슨 얘기냐면 대한민국 인구는 5천만 정점에서 지금 내려오고 있어요. 그러면 식량 안보를 위해서 농지를 보존해야 될 기본적인 양이 있는데, 이게 줄까요, 늘까요? 그 토지 면적, 식량 안보를 위해서 농지를 보존하는 양이 줄죠. 그럼 이럴 때 개발 후보지가 될 수 있는 게 생산 녹지다, 이 뜻이에요. 자, 그 다음은 자연 녹지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런 자연 녹지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미래 도시용지 공급을 위하여 제한적 개발이 불가피할 때 이를 인정하고 보존하는 땅이 뭐다? 자연 녹지죠. 그러면 자연 녹지는 보존하는 땅인가 개발하는 땅인가 다시 용어를 읽어보면 되게 헷갈려요. 그럼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공개발을 위해서 사개발을 어떻게 해요? 스톱시키는 땅. 자, 이런 얘기 해볼까요? 박정희가 강남, 서초, 송파를 개발하다 보니까 사개발이 선행되면 굉장히 공개발이 어렵다는 걸 처음 느껴요. 그 전까지는 경부고속도로 공개발 패권주의예요. 막 밀어붙여서 만들죠. 막 밀어붙여서 만들다 보니까 개인들의 어떤 재산권 보호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데 공개발을 위해서 너희들 실행하라, 법적 논리가 대의 명분에 힘을 실어줬어요. 문제는 일정 시점에 남서울 개발할 때 면을 개발하다 보니까 여기 있는 미신공장, 인형공장, 두부공장이 있어요. 얘들 보상할 때 굉장히 애를 먹어요. 그래서 박정희가 이때 야, 사개발이 선행되면 공개발이 되게 피해를 본다. 니네 이쪽으로 와서 보면 여기 있는 요 땅은 미래 도시용지 공급을 위하여 우리가 써야 될 땅인데, 사개발이 선행되면 공개발이 힘드니까 제한적 개발이 불가피할 때만 이를 인정하고 보존시켜봐. 그래서 그 말 그대로 쓴 게 자연 녹지예요. 공개발을 위해서 사개발을 억제하고 최소 개발만 인정해 주는 거. 이게 자연 녹지고, 그 땅이 그 당시에 들에 탑이 하나 있었어요. 들야자 탑자. 이게 지금의 야탑이에요. 야탑이 옛날 뭐였어요? 자연 녹지였어요. 분당도 자연 녹지였어요. 광교 신도시도 옛날에 자연 녹지였어요. 즉 자연 녹지는 공개발을 위해서 사개발을 막는 땅. 그래서 우리 지금 보는 이런 식으로 해서 용도 지역에 대한 틀이 완성이 됐습니다. 이게 용도 지역의 틀이 되고, 여러분 여기 있는 용도 지역이 이렇게 있다면 이 틀을 일단 외워주세요. 외워주시고,